시작해볼까요? What's up guys? 유석입니다. 여러분들 2부 시승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부에서 보셨다시피 혹은 1부를 안 보시고 지금 시승기를 바로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2부의 시승기에서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쏙쏙들이 899 파니갈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899 파니갈레는 제가 이제 입양을 하고 거의 한 지금 반년 정도를 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롱텀 시승기가 본의 아니게 됐죠. 이런 시승기라는 게 사실 처음에 딱 타고 느꼈을 때 그 멘트들이 정말 이 바이크에 탄지 얼마 안 된 이 바이크에 대해서 느끼는 점들을 상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점은 좋은데, 좀 롱텀이 되다 보니까 얘에 대해서 느꼈던 바 혹은 단점으로 느꼈던 바를 좀 적응해 나가면서 그거를 좀 잊게 되는 경향도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처음 탔던 그 생각을 계속 떠올리면서 시승기를 만들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이 바이크의 특징이라면 아무래도 2기통이겠죠. 2기통 바이크이다 보니까 L 트윈 그리고 앞 뒤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얇습니다. 엔진 형태가. 혹은 이제 바이크 전체 크기를 봤을 때 폭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CC에 비해서. 그래서 약간 쿼터급 바이크의 굵기를 가져가고, 그래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옆에 이게 폭을 보게 되면은 보통은 이제 엔진이 이렇게 전체 많이 실루엣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옆으로 많이 튀어나오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폭을 차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크를 눕히고 세우고 그리고 바이크를 양옆으로 이렇게 틀었을 때 좀 가볍다는 느낌을, 조금 경쾌하게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를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또 이제 2기통이다 보니까 피스톤 각 하나하나마다 차지하는 cc의 크기가 큽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898cc니까 뭐 대충 계산해서 2로 나눴을 때 400cc 이상의 피스톤의 실린더의 크기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 피스톤에서 뽑아내는 토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반 가속력이라든지 아니면 저RPM 영역대에서 힘을 쥐어짰을 때 이 2기통 특성이 그대로 느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발을 했을 때 혹은 가속을 했을 때 이 2기통 특성의 가속력이 그대로 저한테 전달되고 쭉쭉 뽑아내고 그대로 쭉 올라가면서 고RPM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바이크에 속합니다. 또 이제 L 트윈을 가져가다 보니까 일부 스펙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진동이 2통이기는 하지만 많이 적습니다. 지금도 4000rpm 이 정도의 rpm인데도 진동이 많이 전해져 오지 않고 있죠. 그래서 고RPM을도 올릴 수도 있고, 이런 로드바이크 레플리카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크 영역대가 저RPM에서부터 고RPM까지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다 보니까 낮은 RPM부터 높은 RPM까지 토크 영역이 그렇게 튀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핸단에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RPM, 특정 RPM에서 토크가 확 뛰거나 혹은 확 죽거나 하는 게 없다 보니까 어떤 RPM이든 자기가 원하는 RPM을 다루면서 운전할 수 있다는 점이 초보들에게나 혹은 이제 바이크를 입문하고 이제 어느 정도 개월수를 채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이크로 선택을 했을 때 크게 이거 다루기 너무 어려워 하는 그런 점은 좀 비교적 적게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바이크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정차를 했으니까 말씀드리면은 모드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왼쪽 모드 버튼을 누르면은 모드를 바꿀 수가 있고요. 여기서 웨트로 들어가게 되면은 EBC, DTC, ABS 모두 이렇게 수치가 바뀝니다. 숫자가 클수록 많이 걸리는 형태로 되어 있고, 레이스 모드로 하면은 111. 이거는 개인적으로 자기가 커스텀해서 각 설정마다 수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각 수치를 바꿀 수 있는 한계는 정해져 있지만 자율도가 조금 높기 때문에 세 가지 모드 안에서 이런 세 가지 조합을 또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수십 가지의 조합으로 자신이 맞는 그런 조합으로 모드를 설정을 할 수 있는 게 또 특징이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차 중에 자기가 변경을 하면서 오늘은 좀 부드럽게 운전하고 싶다 하면은 웨트로 해도 되고, 웨트 모드로 넣게 되면은
출력이 100마력으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부드럽게 혹은 무난한 그런 주행을 가져갈 수가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차를 했을 때 이 2기통의 특유의, 그리고 두카티 2기통만의 특유의 진동이 전달되어 보니까 조금 감성을 젖어들 수가 있습니다. 4기통은 부드러운 이제 RPM, 아이들링 RPM을 가져가니까 부드러운 느낌이 있고, 요 2기통은 그 2기통 특성의 진동을 계속해서 느낄 수가 있는. 지금 제가 설정한 모드는 스포츠 모드이고 EBC는 1단계 제일 적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진 브레이크 컨트롤이 적게 개입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저단기어에서 RPM이 열었다가 스로틀을 열었다가 닫으면 엔진 브레이크가 거의 뭐 바로바로 걸리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걸리기 때문에 요게 약간 토크가, 역토크가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엔진 브레이크 컨트롤을 조금 높여서 좀 부드럽게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게 만드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밤이라서 잘 안 보이지만 왼쪽 클러치도 유압식 클러치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케이블과 달리 유압식 클러치로 되어 있다 보니까 무거운 클러치도 이 유압의 힘에 의해서 조금 가볍게 조작을 할 수 있는 게 또 하나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왼손의 피로도가 이 거의 뭐 준 리터급에 속하는 바이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잡았다 뗐다를 많이 반복해도 그렇게 손에 부담이 많이 없다는 것이 장점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서스펜션의 주행 질감은 제가 뒤쪽이 굉장히 좀 딱딱하게 느껴져서 지난번 두카티 투어 때 이번에 소프트로 완전 다 돌렸는데 생각만큼 완전히 부드럽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존의 그 하드한 서스의 감각이 계속해서 느껴지고, 그래서 이런 요철물을 지나갈 때 좀 부드럽게 넘어간다는 느낌보다는 요철물을 좀 많이 느끼면서 지나간다는 점이 차이점이 있겠죠. 비교를 하자면 지난번 R1을 탔을 때 서스에서 굉장히 만족도가 컸거든요. 그래서 부드럽고 좀 뭐랄까 노면을 잘 완화시키면서 간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요거는 조금 더 레이싱 바이크 쪽에 가깝지 않나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면이 잘 닦여진 그런 도로를 달릴 때는 굉장히 좋은데, 우리나라는 노면이 그렇게 좀 고르지 못한 편에 또 속하다 보니까, 혹은 바이크를 달릴 때 이런 포트월 같은 거 요런 거를 지나갈 때 좀 충격이 크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야간의 시인성은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골고루 앞쪽으로 이렇게 퍼트리면서 이렇게 비춰주고, R6, 지난번 R6, 신형 R6 같은 경우에는 단발이에요. 이것도 이제 한쪽에만 들어오긴 하지만 그거는 왼쪽에만 비추다 보니까 오른쪽 커브를 틀었을 때 오른쪽 바닥이 거의 뭐 보이지가 않아요. 오른쪽으로 내가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을 비추지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어두운 곳을 잘 보지 못한 채로 그냥 가야 되는 그런 위험 부담이 있어가지고 좀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른쪽을 커브를 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쪽 노면을 못 보면서 가다 보니까 좀 오른쪽 커브가 무섭죠. 약간 오른 고자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단점으로 꼭 굳이 꼽자면, 혹은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스텝이 아니라 허벅지를 뜨겁게 달구는 엔진의 열기인데요. 이 엔진의 열기는 엔진 자체 프레임이 뜨겁거나 제가 무릎이 닿는 곳이 뜨겁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 라디에이터를 통과한 그 뜨거운 바람이 그대로 허벅지 요쪽을 잘 안 보이실 텐데 대퇴부를 계속해서 뜨겁게 만듭니다. 좀 과장을 하자면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히터건으로 약간 드라이기로 이렇게 허벅지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선선한 날씨, 야간 주행이나 이럴 때는 괜찮은데 낮 주행, 한낮이나 여름날에 이렇게 주행을 하다 보면은 정말 뜨겁습니다. 욕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게 계속해서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까 다리를 계속 벌리게 되고 포지션을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가지지 못하게 되고, 계속해서 거기에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온전히 운전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죠.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설계 미스입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바람을 조금 더 다른 쪽으로 회피를 시키거나 라이더에게 못 느끼게 하거나 아니면은 한쪽에만 너무 뜨겁게 안 느껴지게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왼쪽은 안 그렇고 오른쪽만 그렇다는 거는 뭔가 이제 설계상에 미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뜨거운 바람이 그대로 노출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950은 어떻게 달라졌을지가 조금 궁금한데,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스텝이죠. 스텝이 그립감이 조금 적습니다. 스텝의 표면을 보게 되면은 좀 매끄러운 형상에서 부드럽게 굴곡이 지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발을 꽉 잡아주지 못하고 부츠 같은 거를 신었을 때는 조금 괜찮은데, 일반적인 부츠를 신었거나 했을 때는 조금 발이 미끄러지면서 코너를 돌 때 발에 힘을 딱 주면서 스텝에 딱 지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적다 보니까 코너를 틀 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낮에 조금 일이 있어서 저녁에 이렇게 부득이하게 시승기를 찍을 수밖에 없어서 코너 주행이나 이런 거는 조금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반쪽짜리 시승기가 되겠지만, 이렇게라도 여러분들한테 시승기를 좀 보여드려야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죠? 아하, 이렇게 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 또 하나의 단점이 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단점을 많이 얘기하다 보면 이 바이크가 잘못 만든 거 아니냐, 안 좋은 바이크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뭐 기계라는 게 완벽한 게 없기 때문에 각 바이크, 각 기계마다 이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한 거기 때문에 그게 꼭 옳다 그르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퀵시프트예요. 두카티에서 만드는 퀵시프트에서 DQS라고 얘기를 하는 장치가 있는데, 요거는 조금 속도가 늦습니다. 이렇게 지금 저단기어에서 올라갈 때 퀵시프트를 사용을 하면 보시다시피 울컥해요. 조금 느립니다. 퀵시프트인데 퀵시프트가 아니라 약간 슬로우 시프트 같은 느낌. 그래서 약간 반박자, 타사에 비해서 반박자 늦게 들어가는 이 기어 변속 때문에 퀵시프트이지만, 조작 자체는 퀵시프트이지만 속도는 퀵이 아니다. 맞죠? 느리죠? 자, 다시. 제가 이제 다른 타사의 퀵시프트를 사용하는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걸 보시다 보면은 속도의 차이가 조금 느껴지실 거예요. 잘 봐. 진짜 잘 들어가지? 이게 좋다니까. 타는 맛이 쏠쏠해요. 요거는 이제 올라가다 보면은, 맞죠? 확연하게 RPM의 차이가 느껴지죠? 원래는 이제 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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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는 이렇게 조금의 시간차가 있다는 점이 요거의 단점, 특성이라고 해두죠. 두카티 퀵시프트만의 감성입니다. 느끼세요. 처음에는 이게 너무 느려가지고 뭐야 이거 퀵시프트 맞아? 못 쓰겠는데? 했는데 또 어떻다? 또 시간이 지나면 적응이 된다. 계속해서 타다 보면은 거기에 크게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또 그냥 지나치게 돼요. 이게 또 사람의 특성 아니겠어요? 단점에 무뎌지고 또 나쁜 점에 무뎌지고 그냥 그렇게 타게 된다는 거. 시인성 보이죠? 야간 시인성. 카메라에 이 정도로 잡히는 정도면은 실제로는 많이 잘 보이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제동 능력은 브레인보이다 보니까 이렇게 칼같이 꽂히면서 뒤에 ABS도 같이 걸리고, 일단 뭐니 해도 뭐 이쁘잖아요. 지금 뭐 잠깐 정차했으니까 한번 볼까요? 이쁜 거 하나로 그냥 용서가 됩니다. 너무 이쁘죠? 너무 이뻐요. 금방 이제 90도 100도를 올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이 허벅지의 뜨거운 바람이, 이 허벅지로 향하는 뜨거운 바람이 여기에 이렇게 딱 했을 때 이쪽을 이렇게 타고 들어와요. 밑으로 슈. 그래서 굉장히 뜨겁게 느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선을 끄는 디자인이라는 거죠. 이게 바이크를 바꾸면 제일 먼저 하게 되는 착각이 있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것처럼 느껴져요. 지금도 지금 앞에 퀵은 아니죠, 배달 오토바이도 지금 사이드 미러로 계속해서 저를 이렇게 힐끔힐끔 보고 있는 것도 있고요. 왜 오죠? Come on baby, come on baby. 아, 예,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가시죠. 네. 아, 보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렇죠, 착각이죠. 이게 딱 기변을 하면은 자기가 이제 좋은 바이크 딱 샀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고 이렇게 착각을 해요. 와, 역시 나 멋있는 바이크, 디자인 이쁜 바이크 타고 있구나,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바이크를 본 게 아니라 이 바이크로 저를 알아봐서 이제 인사를 한 거지. 그죠? 반갑습니다. 반가웠습니다. 밤에 운전하는 경우가 잘 없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마주쳤네요. 이상하게 보는 것까지는 이해는 했는데, 보고 있는데 계속 뒤오길래 왜 오죠? Come on baby, come on baby. 횡단보도에 서 있어서 뒤로 오나 생각했는데 느낌이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아니라 다를까 인사를 건네시네요. 그리고 요거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영상에서 들리는, 제 음성 녹음에서 들리는 이 배기음과 실제 배기음은 정말 다릅니다. 이 두카티의 배기음이 조금 약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4기통의 그 예전에 제가 탔던 R6에 찢어지는 그 16,500rpm의 그 느낌은 아니겠지만, 이 두카티만의 또 2기통의 배기음이 있거든요. 요게 있는데 사실 영상에는 잘 안 담겨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고양이가 횡단보도를 냥냥냥냥, 그런 부분은 조금 제가 영상에서 일러두고 싶은 부분이고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실제로 들었을 때는 제가 이제 요거를 배기를 제일 먼저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딱 매물을 보러 갔을 때 소리가 생각보다 엄청 큰 거예요. 와, 이 정도면은 굳이 배기를, 또 이게 슬리본만 해도 막 2, 300 하고 또 풀배기 하려면 5, 600 이렇게 드는데, 그렇게까지 제가 뭐 돈에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또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또 제가 이렇게 순정을 타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직접 들어보시면은 다들 이제 매물 몇 분 이렇게 보고 가셨는데 배기 소리에는 크게 작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신 분은 잘 없어요. 크네요,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시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4기통의 바이크가 이제 좀 많이 보편화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뭐 높은 cc의 바이크는 4기통이 답이냐, 이렇게 또 뭔가 정설 아닌 정설로 이제 굳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이런 2기통을 고수하는 이 두카티만의 또 매력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를 계속해서 만들어줬으면 해요. 다양성이 있잖아요. 모든 게 하나로 수렴을 되면은 선택에 있어서 조금 다양성이 없어지고, 또 타는 각 기호가 다른데 2기통을 사랑하는 사람, 단기통을 사랑하는 사람, 또 4기통, 3기통 이렇게 여러 가지, 뭐 6기통 이렇게 있는데, 엔진의 종류는 이렇게나 많은데, 그리고 같은 6기통도 3기통 이렇게 꽂는 것도 다르고, 직렬도 다르고, 또 4기통도 이렇게 V4, 요거 다음 모델, 위에 모델형처럼 V4 같은 경우에는 2기통 V자로 꽂는, L자로 꽂는 것도 다르고 이러는데, 그거를 4기통이 좋아, 4기통이 대세야 하면서 모든 게 4기통으로 된다면 그런 건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점에서 이런 2기통도 하나의 어떤 매력의 존재로서 계속해서 존재해야 되는 그런 메이커임이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899 파네갈레의 총평을 내리자면, 디자인 100점 만점에 만점,
100점 이상의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디자인 부분에서 너무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기호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많이 공감을 하죠. 뭐 여자뿐만 아니라 바이크를 타는 사람들도 모두 다 좋아하는 그런 디자인이고 이쁘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디자인 부분에선 정말로 까기 힘든 그런 바이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부분에서는 만점, 성능 부분에서 85점? 제가 감히 이렇게 점수를 내리고 있는데 이렇게 내릴 자격이 되나 모르겠다. 이렇게 주행을 해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뭐 얼마나 느꼈다고. 사실 공도에서 뭐 성능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크게 작용은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주행 질감이나 느낌의 매력의 차이일 뿐이지 이게 좋고 나쁘다라고 느끼기에는 공도에서 타면서 바이크를 논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또 제 주행 특성상 이렇게 막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코너를 타고 하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각 모드마다 이제 특성이 굉장히 많이 다르다 보니까 자신이 맞는 그런 특성을 살릴 수가 있어서 미들급, 어떻게 보면 두카티에서 슈퍼 미드라고 만들어져 있는 이 바이크의 그런 전자장치가 모두의 변화에 그 다양성이 있다는 점에서 많은 장점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할 때 이렇게 입맛에 맞게 계속 변할 수 있다는 거는 하나의 또 재미죠. 이 바이크를, 하나의 바이크를 타지만 여러 대의 바이크를 타는, 혹은 그때그때마다 자신의 다른 느낌으로 탈 수 있다는 게 하나의 또 재미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디자인이라는 게 무시를 못하는 게, 이뻐도 너무 이쁘니까 이게 성능이 어떻고 저렇고 하는 거를 잊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오늘 아쉽더라도 딱 내리고 바이크를 딱 바라보게 되면은 그래, 이쁘니까 용서하자, 저렇게 이쁜데 어떻게 얘를 미워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쁘니까. 참, 제가 그래서 이거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좀 자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삭힐 수 있었던 거는 디자인, 요 디자인 하나로 많은 것이 용서가 되었죠. 그래서 총평을 내리자면은 아까의 점수는 좀 배제합시다. 제가 이거를 뭐 점수를 매기고 할 자격도 안 되고, 이 점수를 매긴다 한들 그게 뭐 R6다 할 그게 아니기 때문에 배제를 하고, 전체적인 그냥 느낌으로 이제 이 바이크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출력이나 포지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장거리 주행을 지향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편하게 탈 수 있는 바이크를 지향하는 사람들에게는 포지션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죠. 좀 앞으로 많이 엎드려 있고요. 이게 어깨 쪽에 결리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니그립이 생각보다 아까 이제 빵이 작다고 말씀드렸던 그 폭이 작다 보니까 니그립에 있어서 이렇게 딱 내 허벅지에 샥 빵빵하게 들어오는 그런 느낌은 아니다 보니까 어깨 부담을 줄기 위해서 니그립을 할 때 조금 허벅지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입문을 하시는 분에게는 조금은 힘들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경력이 차 있고, 또 다양하게 또 2기통의 매력을 또 느끼고 싶다, 또 두카티도 한번 타보고 싶다, 또 이런 이쁜 디자인의 바이크를 한번 소유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격인 그런 바이크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이렇게 탁 탔을 때 그 2기통의 이 필링, 느낌, 이거를 또 제가 잊지 않고 기억을 해두겠습니다. 그래야 또 다른 바이크를 탈 때 또 이 두카티도 그리워하고, 또 좋았었지, 그래 재밌었지, 이뻤지 하면서 또 추억을 삼을 수 있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시승기를 처음 타는 느낌이 아니다 보니까 좀 잊혀진 부분도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많이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고, 또 오전에 제가 급하게 일이 생기다 보니까 예정되었던 시승기가 좀 저녁으로 미뤄져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을 좀 잘 담았나, 혹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궁금했던 점이 좀 잘 풀렸나라는 좀 의문은 있지만, 이렇게나마 899 파니갈레를 다룬 시승기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하나의 영상으로 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승이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또 다음에 다른 바이크로 시승을 하거나 또 다른 바이크로 또 인사를 드릴 때 여러분들께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두카티 잘 지내. 안녕. 마지막 주행.